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 3월 시험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5급 시험은 어쨌든 5급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난이도가 올라온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초반에 우리가 뉴 HSK로 막 바뀌고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8, 90%를 그대로 불러줬어요. ABCD를 딱 보고 있으면 그대로 불러주고 그럼 그대로 답이고 이런 식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7문제 정도는 그대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정말 이 대화를 이해해야만 또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7문제. 7문제면 적지 않죠. 20문제에서 7문제면 한 반보다 약간 적은 정도는 좀 많이 잘 알아들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이제 그대로 불러주는 문제들조차도 싹 다 불러주지 않고 일부만 불러준다거나 혹은 보기가 너무 길어서 불러줘도 내가 미처 이거를 체크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의 앞에 10문제는 역시 대화죠. 근데 대화가 길어지는데 오히려 여기가 짧은 대화보다는 그대로 불러주는 비율이 많았어요. 10문제 중에 3문제 빼고는 다 그대로 불러줬고요. 이제 그 뒤에 긴 거는 일단 아무리 그대로 불러줘도 못 볼 가능성이 커요. 비율적으로 보면 반은 불러주고 반은 이제 이해를 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보기가 또 길고 몇 번에서 몇 번은 이러다 보니까 여기 불러주고 있는데 여기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독해 일부분 단어 찾는 것은 별로 그닥 어려운 단어 없이 5급 어휘 안에서 뭐 헷갈리는 것도 별로 없이 잘 풀 수 있었고요. 독해 이 부분은요. 일단은 우리가 좀 약간 기교가 있게 잘 ABCD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걸 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냥 글만 딱 봤을 때는 되게 글의 수준이 좀 높았단 말이죠. 6급 단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겁먹어서 나 이거 못 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독해 3부분은 항상 한 반 정도는 속독이 돼요. 속독이란 말은 답을 금세금세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반이 있고 조금 생각하고 좀 찾아봐야 되는 문제들이 항상 반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는 바로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들 조금 한번 맛보도록 하고요. 쓰기 일부분은요. 우리가 4급 오늘 쓰기 일부분이 워낙 어려웠어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오히려 우리께 좀 쉽게 느껴질 정도? 그래서 딱 한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4급과 거의 난이도가 비등비등한 정도 혹은 뭐 오히려 4급의 한 몇 문제가 더 어려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좀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쓰기 이 부분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게 커피를 옷에 쏟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게 쏟다라는 동사를 모른다면 여러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자문을 써서 커피를 하고 카페 하고 넣으시고요. 쏟다가 뭐냐면 5급 동사긴 한데 글쎄요. 잘 쓰셨을지. 짜이 어디 샹 어떤 옷에 쏟았다거나 혹은 싸따오 이렇게 쓰시는 방법을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이 표현을 모른다면 이제 피해야죠. 빠이후 농짱러 옷을 더럽혔다. 하지만 그 더럽혔다라는 배경이 결국은 쏟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동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난이도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해 일부분의 한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로잉이라는 건 야영을 하는 건데 띠 조심할 것들을 그 다음 띠알 있어요. 있는데 다 빠져서 그래요. 띠산, 띠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57번 문제. 이거는 이거입니다. 라고 넘어가시고 첫 번째 안전最重要 안전이 중요합니다. 질량, 제반하면 짝을 이루어서 와이추 밖으로 다녀주세요. 그래서 57번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人 혼자서 예와 야외에서 로잉 야영하는 것을 A, B, C, D가 다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조상 얘가 동사고 목적어가 좀 긴 거예요. 지금 혼자서 야외에서 야영하는 것을 B면 피하세요. 피하다 뒤에는 항상 부정적인 거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하겠죠. 정답 A 맞아요. 짜오따이는 절대 우리 중국어 하면서 한문학 하지 마세요. 한자 그대로 읽어서 초대하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야오칭 이런 동사를 써야죠. 짜오따이는 접대하다, 대접하다. 그러면 접대하다를 한자 그대로 적어서 지혜따이는 접대하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전 찾으면 접대하다라고 나오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혜따이는요, 중중사전, 그러니까 중국어를 중국어로 설명한 사전을 찾으면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어로 제가 바꾸면서 얘기할 건데, 迎接来访的人, 방문하는 사람을 맞이해서 为他提供帮助,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거나 或, 혹은 帮他解决问题, 그 사람을 위해 도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나와요. 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혜따에 들어가냐면, 우리 학원 같은 데 등록하러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이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뭐 교재는 뭘 쓰죠? 몇 개월 과정이에요? 얼마예요? 이렇게 묻죠. 여러분이 물을 때 그 학원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냐면 지혜따에 한 거예요. 왜? 방문하는 사람을 맞이해서 지금 도움을 제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혹은 옷집 점원이 우리 옷가게 가면 이렇게 나와서 막 따라다니면서 고객님 이 색상이 더 잘 어울리세요. 방문하는 여러분을 맞이해서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혜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 그대로 읽어서 접대하다 하면 안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참 잘못된 거죠. 제가 뜻을 하나 만든다면요. 저 같으면 맞이하다 내지는 응대하다 정도가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장하다 전혀 여기랑 맞지 않고요. 정취는요. 쟁취하다, 예를 들어 정취, 지회, 어떤 기회를 쟁취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회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써요. 너가 MT 안 가면 재미없는데 너 꼭 가면 안 될까? 내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我会争取吧. 그럼 내가 쟁취할게. 이런 뜻이 아니라 최대한 힘써 볼게 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동사이기도 해요. 너무나 확연하게 답은 A고요. 두 번째하고 관련된 빈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띠산으로 바로 가셔서 짜잉은 그냥 똑같아요. 야영할 때는 不要在水边, 물가에서 야영을 하지 마라. 因为, 왜냐하면 물가는 타이를 쓴 걸 보니 아마 형용사가 들어올 거예요. 너무 뭐 할까요? 네 개의 형용사, 潮湿, 습하다. 정답이죠. 温暖, 따뜻하다. 光滑, 매끌매끌하다. 칭단, 음식이 담백하다. 제가 느낄 때 칭단하고 가장 어울리는 것은 일본 요리. 日本菜很칭단,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어울려 보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답이 A죠.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도 별로 없었다고요. 자, 此外, 그 밖에, 应该选择, 뭐를 선택해라, 빙띠, 평지를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风吹落的, 바람이 막 불어서 떨어지게 되는 돌멩이나 딱딱한 물건들이 很容易引发, 뭐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59번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자, 차距, 격차라는 이 명사는 보통 잘 쓰는 말이 加大差距, 격차를 벌리거나 缩小差距, 격차를 줄이거나, 형용사로 쓸 때는 역시 大小 개념 그대로 차距가 很大, 很小,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허우구어는 우리가 이 뜻 자체가 안 좋은 결과. 그래서 안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발전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결과라고 해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발전해서.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허우구어. 말하자면 不好的结果라는 뜻인데 지금 이것은 어떤 일이 발전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죠. 자, 이 Y는요. 이 자체를 형용사로 써서 의외의 뭐뭐뭐, 意外的情况, 의외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뜻밖의 수확을 얻었다, 意外的收获라는 말 좋으시고 명사가 된다는 거. 의외의 사고 자체를 우리가 意外라고 해서 发生意外, 지금처럼 의외의 사고를 불러일으키다 해서 인파 혹은 인치, 같은 말이에요. 인치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C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오뚱, 갈등 하셔도 되고 형용사로 못쓴 적이다. 很矛盾. 만약에 명사라면 遇到矛盾, 어떤 갈등을 만나다, 맞닥뜨리다. 解决, 갈등을 해결하다라고 같이 따페이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번째는 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는 60번 하세요. 60번 문장을 찾기 위해선 뒤에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尽量喝, 될 수 있으면 마셔라. 자기가 가져온 물을 마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음식물과 관련되겠구나. 영양이 아주 골고루 갖춰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要格外注意, 5급 부사로 유난히, 유달리,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음식 문제에 대한 얘기다. 답은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독해 제2부분
하나는요. 지금 보면 不要, 要, 그리고 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논설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처럼 요렇게 5글자가 똑같죠. 요렇게 앞에 뭐뭐 장청, 만리장성의 한 종류예요. 이 만리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논설문보다는 설명문이 딱딱 찍어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있고 요럴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먼저 논설문부터 한번 보면 不要熬夜玩手机 밤샘을 하면서 핸드폰을 갖고 놀지 마세요. 만약에 이 말이 있을 거라면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쇼지가 있어야만 이게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쭉 훑어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여기 있어요. 요더 부모, 어떤 부모들은 이비엔 한편으로는 핸드폰 갖고 놀면서 이비엔 베이하이스 애랑 같이 있어주지만 지우시 우시아우더 베이반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이들과 두어진신 꺼우통 만약에 이것이 주어가 되려면 주제가 되려면 꺼우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훑으면서 봤겠지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시 요샤오 베이반 아주 효과적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셔서 보시면 부모더 베이반 여기서부터 좀 나오죠. 能够让孩子 아이로 하여금 더 잘 유일한 사람들과 지엘리 뭐 할 수 있게 관시 밀접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이반 같이 있어주는 건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요시어 베이반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 애를 양청 량하오더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라. 습관이란 단어 한 번쯤 나오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보통 논설문이 이제 이렇게 한 방에 찾긴 조금 사실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뭘 하라 그러냐면 마침표에 동그라미를 다 쳐보세요. 그래요. 이 글은 마침표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흐름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부모님의 뭐뭐는 하고 이렇게 좀 크게 시작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부모는 하고 예를 들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보다는 앞의 문장이 전체 주어와 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읽더라도 이렇게 읽어보면 보통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설명문은 되게 포인트가 명확해요. 웨이 샨시성, 그 웨이 찾으면 돼요. 웨이 베이징시 틀렸다고요. 그쵸? 정치양 이런 벽을 찾아야 돼요. 이 벽이 아주 보존이 잘 돼 있다. 벽을 찾아러 달리면 여기 정치양이 保存完整 똑같이 나오죠 지금 保存完整 따라서 정답은 바로 B. 설명문이 훨씬 찾기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독해 3부분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약간 속독이 잘 되는 거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것들 어떤 문제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会上树的羊 이렇게 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양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 A. 毛很亮 털이 아주 반짝반짝 腿很短 다리가 짧고 身体瘦弱 몸이 말랐고 不吃树叶 나뭇잎을 안 먹고 올라가셔서 첫 번째부터 훑으면서 이렇게 요 표현 이 나무를 탈 수 있는 양을 산양을 찾으셔야 되는데 딱 앞에 조금 지나가면 바로 요런 말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특징을 봐야죠. 개들의 다리는 칸상취 비보통 산양더까지 일반적인 보통의 산양들 것보다 길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비는 아니고 粗壮 두껍고요. 更特别的是它们身上的毛가 亮하단 말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A가 되겠고요. 샤이양상수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것은 뭘 위해서인가? 지금 문제 번호 보세요. 74번. 이미 72, 73을 통해서 꽤 그리 끝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73번을 찾고 그 뒤에 남은 부분에서 이 말을 찾으면 되는데 나오는 부분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山羊이 상수 하는 것은 不是 A, 而是 B. A가 아니라 B다. 그럼 처음부터 이걸 볼 게 아니라 뒤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为了补充身体营养. 그래서 정답은 뭐다? C가 되겠고. 79번에서 82번 도서관 개방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81번에 보시면 특히 큰 따옴표가 있는 경우 굉장히 찾기 좋아요.
일단 큰 따옴표가 있다는 첫 번째 뜻은 이 표현이 글에 그대로 있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같이 큰 따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체크 좋아요. 이것을 통해 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똑같이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독자는 하고 나오죠. 向 뭐에게, 이자 도서관에게 신청을 해서 就可以借阅到 뭐를 빌리고 읽을 수 있다. 别的图书馆的 다른 도서관의 자료들을 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답 보시면 借到 뭐를 빌릴 수 있다. 기타 도서관의 자료를 빌릴 수 있다. 정답은 D.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런 ATM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83에서 86번 중에 85번. 그 은행의董事长, 회장. 그러면 회장 무조건 찾으니까 회장이 딱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那位董事长只听了不到30秒, 30초도 듣지 않고 直接对他说 이런 말을 했대요. 如果 만약에 他能将, 요 지향은 여러분 바예요. 뭐뭐을 这个想法, 이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은행이 요 지향은 부사로 장차예요. 다르죠? 장차 띠거 처음으로 꼬마이 이 기계를 사겠다. 따라서 정답은 D 따잉 뭐라고 약속했다? 꼬마이 이 사람의 기계를 사겠다고 약속을 했다. 예, 이렇게요. 자, 쓰기 일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긴 할 거예요. 동사수러문. 뭘 동사수러문이라고 하냐? 我是学生처럼 是 동사가 서술어를 딱 기준을 잡고 있으면 동사수러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가 이제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주어 그리고 서술어, 동사가 서술어가 되고 목적어. 주어를 꾸미는 말 우리가 그냥 한국어식으로 할게요. 관형어, 목적어도 똑같이 관형어. 필요 없으면 모를까, 필요하면 더를 꼭 요렇게 써주시고. 부사어, 동사를 꾸미는, 서술어를 꾸미는 말을 부사어라고 하는데 부사어 자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보조개가 들어가요.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는 우리가 원래 전치사를 중국어는 찌에츠, 개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개사. 요 순서대로 가고 우리 형용사도 동사 꾸밀 수 있죠. 형용사들이 이제 보통 더를 좀 잘 쓰는 편이긴 한데 까오싱 더 쇼 이런 까오싱 같은 것들이 전사구조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시는데 징이 들어갔으면요. 일단 뭐뭐 해주세요. 뒤에 바로 동사가 들어오니까 주어가 없을 거예요. 그럼 동사를 기준을 잡을게요. 뭐 해주세요. 동사가 되는 게 뭐밖에 없다? 준쇼, 지켜주세요. 이때 엄격히 지켜주세요. 형용사가 동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지킬까요? 비싸 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나오시면 되겠고 转变, 변하는 거, 人们的 이런 건 다 수식하는 성분이에요. 아, 동사부터 찾았어요. 发生了. 그러면 어디에 뭐가 발생했는지만 요 두 개를 잘 구분하면 되겠죠. 人们的消费观念, 사람들의 소비 관념의 변화가 발생했겠네요. 똑같아요. 동사수렴은. 자, 이주 이런 거 다 부사들이죠. 꾸미는 말들. 쥐따 더 100% 꾸미는 말들. 그러면 동사 찾았죠. 견디고 있다. 그럼 누가 뭐를? 그가 야리 스트레스를. 자, 끝났죠. 그가 쭉 견디고 있다. 큰 스트레스를. 되셨죠? 띠디. 네, 주어 될 수 있으니까 냅두시고 따 타이시취. 됐죠? 야오 뭐죠? 조동사. 在开幕式上 뭐죠? 전치사 그쵸? 끝났어요. 남동생이 要在开幕式上 개막식에서 태극권 하려고 해요. 그 다음 正在 뭐뭐 하는 중이다. 부사. 专心더 형용사. 뭐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시剧表演 어떤 공연. 아, 요거는 수식성분. 그러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얘도 다 수식성분. 그는 부사부터 먼저 와요. 正在专心더 아주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요게 동사였네요. 다음 주의 요 공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형용사 수렴은 동사보다 더 간단하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我很好, 好 이런 식으로. 얘는 목적어가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관형어 부사어 끝이란 말이죠. 자, 풀어봅니다.
is 요게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꾸미는 말이고. 형용사 찾았어요. 不一样 분명히 서술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가 되겠고요. 자, 여기 不同的 꾸미는 말이죠. 요 명사 두 개 중에 어떤 그 자모, 즈모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냐, 뜻이 다르냐의 문제인데 나열을 잘 해보시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서로 다른 즈모, 뭐 ABCD라면 그런 철자, 알파벳이 나타내는 뜻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수식성분, 植物的 성숙하다 형용사예요. 과일 명사예요. 후이, 보조개, 조, 짜이, 짜이가 들어갔으면 전치사 구조가 시작될 거예요. 가을 명사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일단 과일이 익어야 되니까 SVO는 찾았어요. S와 형용사는 찾았어요. 그런데 이 식물의 과일이, 열매가 호이, 보조개에서 조, 개, 짜이, 치우티엔, 가을에 읽는 거죠. 네. 자, 오늘 문제에서 가장 그나마 좀 까다로웠던 건 이건데요. 여러분 영어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라고 얘기해요. let은 우리로 치면 랑 같은 역할을 하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나를 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let me처럼요. 우리도 랑, 워나, 워만 같은 1인칭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뭐뭐 할게요. 우리가 뭐뭐 합시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돼요. 해석을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러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자, 연동문과 겸어문이라는 건 공통점은 뭐냐면 동사가 어쨌든 한 문장에 꼭 동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서술어가 2개 혹은 2개 이상 들어온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어떤 점이 다르냐? 他去中国学汉语 좀 한 번 더 표시를 할게요. V1, V2죠. 누가 중국 가냐면 그가 중국 가요. 누가 중국어 배우냐면 역시 그가 중국어를 배워요. 한 주어의 동사가 연이어서 오게 되면 우리가 연동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我让他 랑 사동동사죠. 去中国 한번 조화를 찾아볼게요. 누가 시켰죠? 내가 시켰죠. 누가 중국 가죠? 그건 그가 가죠. 주어가 바뀌게 되면 겸어문이라고 하는데 왜 겸어문이라고 하냐? 이유는 요게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내가 시켰다 그를. 그리고 사실은 또 요게 한 문장이죠. 그는 간다 중국을. 해서 이 두 문장이 이렇게 오다가 연결이 됐는데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타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는 앞에 동사에게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뒤에 동사에게 주어 역할을 겸하네요. 그래서 얘를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겸어문이라는 이름은 겸어 있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동사를 하나 더 붙여볼까요? 我让他去中国学汉语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봐요. 시킨 건 나죠. 가는 건 그죠. 그럼 또 바뀌냐? 아니요. 이제부터는 똑같아요. 배우는 것도 그예요. 여러분 제가 요렇게 네모한 문장 있죠. 요거 어디 있어요? 똑같죠. 他去中国学汉语 우리 나 안에 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겸어문 안에 뭐 있다? 연동문 들어가요. 그래서 연동문과 겸어문은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让我나 让我们 1인칭이 뒤에 오면서 맨 앞에 던져지면 뭐뭐 하면 해볼게요. 내가 뭐뭐 할게요.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꼭 해석을 뭐뭐로 하여금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답을 먼저 땡길게요. 让我们用 V2 그 다음에 欢迎 V3인데 让이 我们을 목적어로 갖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이 사람을 환영할 거기 때문에 이 워먼이 뒤에 동사들한테 주어 역할을 하면서 얘가 겸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겸어문이긴 한데 뒤에 이렇게 보면 요거는 연동문이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V1이 또 되는 거죠. 연동문만 봤을 때는 어떤 걸 사용하고 우리가 환영을 할 거니까요. 그 대신 해석을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고 우리 뭐뭐 해요 라고 해석할 거예요. 우리 뭐 해요? 用热烈的掌声 뜨거운 박수로 欢迎王教授 왕 교수님을 환영해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좀 까다로웠고요. 자, 오늘 5개 단어 장문에 나왔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火灾 화재는 보통 发生火灾 혹은 불러일으키다. 아까도 나왔는데 인치 火灾 요 동사가 필요했을 거고 冷静은요.
냉정하고 침착한 이게 너무 흥분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잘 쓰는 동사는 保持冷静 되게 잘 써요. 냉정함, 침착함을 유지하다. 혹은 冷静 덜을 붙여서요. 우리가 동사 꾸미는 거죠. 냉정하게 판단하거나 5급 동사 다, 이건 4급 동사일걸요. 또 있다, 뭔가 어떤 문제를 대한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시고 措施, 요거는 제가 사실 오프라인 너무 강의 많이 하는데 요것도 5급 동사예요. 采取措施 너무 많이 써요. 조치를 취하다. 뭐 너무 뗄 수 없는 따페이고요. 신속하다, 신수는 속도를 나타낼 때 쓰시면 되겠고, 千万은 뒤에 긍정형이 와서 쓰일 수 있어요. 千万记住 하면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도 될 수 있지만 보통 이걸 많이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정형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千万别 혹은 千万不要를 써서 절대 뭐뭐 하지 마라. 千万别来 절대 오지 마라. 千万不要来 절대 와서는 안 된다. 똑같은 뜻이죠. 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5급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해요. 예.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이상으로 아주 확실하게 더 올라가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5급 위에는 6급이 있죠. 이렇게 위에 받치고 있는 급수가 있는데 얘가 6급을 넘는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거의 최고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급보다는 5급이 어렵겠지만 6급보다는 또 쉬운 급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급수 아니니까요.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